네, 장경심 교수가 법원에 출석한 오늘 인천공항과 경찰도 아주 분주했습니다. 비서 성추행,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무리를 빚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귀국했기 때문인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제 사건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되는 영상까지 보셨는데 혐의는 바로 부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혐의는 네. 부인을 했어요. 사실 저렇게 카메라에 찍히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약 2년 정도 걸렸죠. 네. 좀 처음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말 이 비서 상습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미 몇 개월 전 질병 치료한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얼마 안 지나서 지난해 이제 1월 별장 가사도우미한테 이제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후에도 이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이 적색 수배령까지 내리자 오늘 새벽 비로소 귀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혐의는 보시듯이 부인을 했습니다. 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7월에 폭로됐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정말 이게 여기 방송에서 말을 입에 담기가 좀 부적절한데 사실 저희가 방송이나 그러니까 드라마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얘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기업가들 중에서도 저런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있었지만 사실 그냥 뜬소문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녹취록하고 동영상을 보면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야한 동영상을 보고 그거를 그걸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틀어서 같이 보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 드러났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정 부분 조성이 돼서 이 녹취록이나 동영상 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이번에 이렇게 체포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회가 이렇게 투명하고 이런 기준이 높지 않았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묻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올라가면서 이 체포까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가사도우미에 대한 만행, 당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아주 짧게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 읽었지? 나 안 읽었지? 아니, 좀 하지 말자고. 나이 먹고 저 부드럽게 있을 줄 알아야지. 안 읽었지. 당시 이렇게 녹취가 공개돼서 비난이 거세졌는데 김 전 회장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성관계에 있었던 거 맞다. 하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고 또 가사도우미에게 합의금까지 줬는데 더 큰 돈을 요구했다. 오늘 공항에 귀국할 때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저런 취지로 부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돈 부분은 또 가사도우미는 부인하는 상황이에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저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녹취록 들었죠. 네. 저기서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저런 식으로 반응합니까, 여성이? 놓으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톡톡 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녹취록만 들어가지고는 합의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요. 아마 이제 나가라고 그럴 때 처음에 이 가사도우미 하신 분한테 1,0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이 가사도우미 하셨던 분은 내가 이 집에서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 나간다 하니까 아마 돈이 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0만 원을 이제 줘서 받게 됐다는데 그 2,200만 원이라는 돈의 그 성격이 함구해주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발설지 않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이 함구라는 그 이면의 뜻을 보면 범죄 등 불편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함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줬다는 게 합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금은 애초부터 그건 뭐 범죄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위로금을 줬다든지 퇴직금을 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합의금을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수사하는 경찰에서도 면밀히 아마 따질 겁니다. 네, 그 돈의 성격도 아마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녹취가 없었다면 이렇게 김준기 전 회장이 체포되는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준기 씨의 경우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어떤 성적 취향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어떤 여성 하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지분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이 합의금을 1,000만 원인데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1,000만 원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던져주고 또 내보내고 또 다른 여성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상습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런 어떤 녹취록도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꽃뱀 취급을 해가면서 나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면 사실은 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이게 밝게 나가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가가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과 가해자를 명명백백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녹취가 공개된 건 지난 7월이지만 고소를 당한 거, 피소된 거가 지난 2017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이 넘어서야 체포가 되고 수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 좀 수사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공항에서 입국 시 통보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긴급 체포해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출국 2년여 만에 이렇게 귀국이 된 게 이제 미국에서 사실 검찰, 그 수사기관에서 인터폴에다 수배도 하고 이러다가 여권 무효화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자격으로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 근데 이민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로 막 연장을 하면서 이제 아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체류 연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안 되니까 지금 들어온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준기 전 회장의 자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주주들 회사에 임원들이 회사에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도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 금융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임원의 뭐 자격 제한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김준기 전 회장한테 공식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회사나 아니면 가족들의 압박도 일정 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같으면 이제 묻혔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너무나 불행하게. 근데 이제 사회적인 기준이 높아지고 또 여기서 계속 또 체류를 연장하고 있었던 건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사실 수사기관이나 언론이나 시간이 지나면 내 사건을 잊어버릴 거다. 더 큰 사건이 생기면 내 사건이 묻히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당사자들,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노력해서 이게 일정 부분 합의가 조건이 맞으면 합의가 되고 나면 내가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거나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체류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을 늦춘 것 같은데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원칙대로 엄격하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좀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또 서로 오간 수천만 원이 합의금이었는지 혹은 생활비나 퇴직금 명목이었는지 경찰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